안녕하세요. 디자인박스입니다. 여행사를 운영하시다 보면 여러 업무들을 많이 처리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투어 예약도 받아야 되고, 결제도 받아야 되고, 투어 일정들도 관리해야 되고, 투어에 갔다 오면 정상 관리 같은 것도 해야 되는데, 이러한 다양한 업무들이 있지요. 이러한 업무들을 빠르게 좀 더 처리하기 위해서 저희가 투어 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했는데요. 오늘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은 저희가 제작한 웹사이트 중에 하나인데, 보시다시피 투어 상품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하나 예를 들어 클릭을 해보면 이 해당 투어 상품에 대한 정보들을, 자세한 정보를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포함사항, 불포함사항, 가격이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 투어 스케줄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각각 클릭하면 어디를 몇 시에 가는지 이런 자세한 투어 스케줄도 보실 수가 있고요. 다른 투어 상품을 하나 클릭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아까처럼 자세한 투어 정보들을 쭉 보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소비자가 들어와서 이 투어 상품이 마음에 들게 되면 투어 예약을 이렇게 온라인상에서 하고 싶어질 텐데, 바로 예약하기를 눌러보면 예약 페이지가 뜨게 됩니다. 이곳에서 이제 예약을 받게 되는 건데, 제가 예를 들어서 투어를 하나 예를 들어 예약해 보겠습니다. 먼저 투어 희망 날짜를 한두 개 정도 골라주고요. 투어 인원, 성인 인원 한 3명, 어린이 2명. 그 다음에 이름은 테스트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예약 완료하기 버튼을 누르면 이제 카드 결제 페이지로 넘어가게 되는데, 여기에 이렇게 아까 입력하신 그 예약자 정보가 이렇게 간추려서 뜨게 되는데, 먼저 예약자 이름, 그 다음에 어떤 투어 상품인지 투어 상품명, 그 다음에 인원 5명인데 아까 성인 인원 3명이랑 어린이 인원 2명을 골랐죠. 그리고 그 다음에 최종 금액, 그 다음에 예약 금액이 나오는데, 이 최종 금액이 보시면은 이제 아까 성인 3명, 어린이 2명이었는데, 이게 어린이 가격이랑 어른 가격이 각각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그 투어 매니저 소프트웨어에 어린이 가격은 얼마이고 어른 가격은 얼마다 이렇게 구분을 지어서 입력을 해놨기 때문에 얘가 알아서 계산을 해서 이렇게 최종 금액에 뜨게 됩니다. 또 이 어린이 성인 인원 말고도 나뉘어질 수 있는 게 뭐냐면 성수기, 비성수기 가격인데요. 투어 상품은 아무래도 성수기, 비성수기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것도 그거에 맞춰서 가격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것 또한 저희가 소프트웨어에다가 성수기, 비성수기 가격을 각각 입력을 잘 해놨기 때문에 그 날짜에 맞춰서 이렇게 금액이 뜨게 된 거고요. 예약 금액 또한 이 해당 상품에 대한 예약금들이 다 다른데, 이거에 맞춰서 저희가 또 소프트웨어에 예약금을 이렇게 입력을 해놨기 때문에 맞춰서 이렇게 금액이 뜨게 됐습니다. 그리고 카드 넘버를 예를 들어서 하나 입력을 해주시고요. 완료하기 버튼을 눌렀더니 이제 예약이 완료되었다는 이렇게 메시지가 뜨게 됩니다. 이 예약이 이제 저희 투어 매니저 소프트웨어로 들어오게 되는데, 보시면 투어 예약 리스트를 누르면 방금 저희가 예약한 이 투어 상품이 가장 위에 뜨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게 방금 들어왔다는 뜻이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버튼들이 있습니다. 이 버튼들은 각자 색깔마다 이제 의미가 다 다른데, 이 하얀색은 대기 중인 예약이고, 그 다음에 최종 확정 예약은 이렇게 초록색이어서 확정된 투어들을 표시할 때 쓰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란색은 확정서 미전송, 성금 미직 예약해서 아직 뭔가 액션을 더 취해야 되는 약간 경고 같은 색깔입니다. 그리고 빨간색은 투어가 취소됐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이제 검정색은 기한이 만료된 예약인데, 지금 예를 들어서 이 밑에 검정색을 보시면 2월 18일이잖아요. 지금 오늘 날짜 기준으로 이미 과거이기 때문에 기한이 만료되었다는 이 검정색 표시입니다. 그리고 이걸 보시면 여기는 하얀데 여기는 지금 초록색인 걸 보실 수가 있죠. 여기에 지금 보시면 지불금액 500불이라고 해서 성금은 받았는데 아직 지금 관리자가 어떤 액션을 아직 안 취한 상태예요. 보니까 확정서 미전송 해가지고 아직 확정서도 보내지 않았고 확정일도 아직 관리자가 정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아직 예약 대기 중인 상태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약 같은 경우에는 관리자가 자세히 보기에 들어가서 뭐 확정일을 정해준다든지 아니면은 확정서 작성을 눌러준다든지 해서 예약을 어떠한 액션을 취해 주셔야 되고 이미 위에 이렇게 메시지를 보시니까 대기된 예약을 보고 계십니다. 잔금이 남은 예약입니다. 아직 확정서를 보내지 않은 예약입니다. 해서 이렇게 노란색으로 무언가 액션을 더 취해라 하는 메시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뒤로 가기 눌러보면 이것은 초록색인데 또 중간에 노란색이 있어요. 이것도 지금 관리자가 투어를 확정해주고 무언가 액션을 취했는데 아직 확정서 미전송이라고 해서 관리자가 깜빡하고 확정서를 전송하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노란색으로 경고 이제 컬러 코드가 뜬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빨간색은 투어가 완전히 취소되었다는 뜻이고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투어가 지금 확정은 되었는데 이렇게 보시면 지불 금액이 0이에요. 그래서 무언가 성금을 받아야 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관리자가 또 자세히 보기에 들어가서 성금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예약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확정 날짜가 잡혀진 예약을 보고 계십니다. 그러나 결제된 금액이 없습니다. 이렇게 노란색 경고 메시지가 뜨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제 투어 예약 접수 기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투어 예약을 웹사이트 통해서 받기도 하지만 때로는 고객이 회사로 전화를 하거나 메시지를 보내서 예약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럴 때 관리자가 직접 매뉴얼로 예약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입니다. 투어 매니저 소프트웨어 메인 페이지에서 이렇게 투어 예약 접수를 클릭을 해보면 이렇게 예약을 받을 수 있는 예약 접수 폼이 뜹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상품을 하나 예약을 직접 해보겠습니다. 여기 상품을 보시면 입력되어 있는 지금 투어 상품들이 쭉 뜨고요. 예를 들어 이걸 하나 클릭해보고 성량은 테스트로 한번 예약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희망 날짜도 하나 골라주고 성인 인원 3명, 어린 인원 2명 이렇게 예약을 한번 맞춰봤는데 이렇게 인포메이션을 다 넣으니까 옆에 이렇게 금액이 정리돼서 나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성인은 성인 금액에 맞춰서 이렇게 가격이 뜨고 어린이는 또 어린이 금액에 맞춰서 이렇게 정리가 되어 나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이 예약한 투어의 총 금액도 이렇게 계산이 알아서 돼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저장하기를 누르면 이 투어는 이제 방금 예약이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맨 위에를 보시면은 이렇게 노란색으로 코드가 있는데 대기된 예약을 보고 계십니다 해서 예약이 됐지만은 아직 무언가 액션을 더 취해야 된다는 이런 문구들이 뜨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결제된 금액이 없다고도 나오는데 예약을 받았으니까 이제 그 다음 단계는 예약금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밑에 쭉 내려보시면은 이 결제 실행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것을 클릭을 해보시면 여기에 뭐 카드 결제하기, 현금 결제, 체크 결제, 은행 송금, 뭐 카드 정보 추가 이렇게 정보들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이제 결제 유형이에요. 그래서 고객이 뭐 카드로 현금 결제를 할 수도 있고 뭐 현금이나 뭐 은행 송금 같은 것으로 이렇게 결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에 맞춰서 고객이 원하는 것에 맞춰서 눌러보면은 이제 금액을 결제할 수 있는 이런 페이지가 뜨게 됩니다. 현금은 현금에 맞춰서 금액을 이렇게 눌러주시고 저장하기 누르면 되고요. 만약에 이 투어가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라고 하면 그냥 이제 카드 정보 추가를 눌러서 일단 고객의 카드 정보만 먼저 이렇게 받아놓고 저장하기를 눌러놓으면은 이제 나중에 투어가 최종 확정됐을 때 이 저장된 카드 정보로 이제 성금을 결제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투어 예약 리스트로 들어가 보시면은 방금 제가 관리자 모드에서 예약한 이 투어 상품이 이렇게 예약이 되어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투어 스케줄 달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투어 일정들이 잡히고 나면 어느 날짜에 어떤 투어들이 잡혀 있고 또 어떤 가이드가 배정돼서 가는지 한눈에 볼 수가 있다면 참 편하겠죠? 이 스케줄 기능은 이러한 투어 일정들을 정리해서 입력을 하고 이런 것들을 한눈에 이해하기 쉽게 보여주는 참 편리한 기능입니다. 여기 메인 페이지에서 스케줄 달력을 한번 클릭해 보면 제가 데모로 입력한 이런 투어 일정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지금 2019년 2월인데 이 달 중에서 예를 들어 이 13일에 어떤 투어들이 가게 되고 어떤 가이드가 이제 투어를 나가게 되는지 한눈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13일에 데스벨을 눌렀더니 몇 명이 가고 어떤 가이드가 가는지 또 이 통역은 어떤 가이드가 또 가는지 골프 투어는 뭐 6명이 가고 가이드 이 가이드가 가는지 이러한 것을 한눈에 이렇게 쉽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예를 들어서 일정을 한번 이곳에서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일정 추가는 이 위에 일정 추가 버튼을 눌러서 일정 추가하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해당 날짜를 이렇게 눌러서 직접 일정을 넣으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하나 예를 들어서 일정을 추가해 보면 여기 엔텔로 푸쉬를 누르고 예를 들어 7명이 간다. 그리고 날짜는 이미 클릭이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 색상도 있는데 관리자가 원하는 색깔을 이제 골라서 일정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초록색으로 해볼게요. 그리고 가이드를 이렇게 클릭했더니 가이드 목록이 이렇게 쭉 뜨는데 이것은 이미 제가 가이드를 몇 명 추가를 해놨기 때문에 여기서 고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이드 3가 간다고 치고 이렇게 일정을 한번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눌렀더니 방금 제가 예약한 이 엔텔로 푸쉬 이 상품이 일정이 이렇게 추가되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것을 클릭했더니 여기 일정 수정이라는 게 있는데 방금 예약했던 이 일정이 조금 수정이 필요하다 싶으시면 여기에 들어가서 직접 이렇게 다시 수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얘를 한번 클릭했더니 정산서 추가라는 게 있는데 이 정산서 추가를 누르게 되면 예를 들어 이 투어 상품이 이미 이제 완료가 됐어요. 투어를 갔다 왔다고 치면 이 투어 상품에 대한 정산을 또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 정산서 추가를 눌러서
이곳에서 직접 정산을 쉽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가이드, 누가 갔다 왔는지, 몇 명이 투어를 갔다 왔는지 이렇게 누르고, 그 다음에 이 밑에 보시면은 그 정산 내역을 쓸 수 있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 헤드라인을 몇 개 눌러서 예약이 아니라 지출 내역을 한번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 지출 품목을 보시면은 뭐 가이드 페이먼트, 뭐 게스, 푸드, 뭐 엔트런스 피 이렇게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보통 투어를 갔다 오면 쓰이는 이런 지출 큰 카테고리예요. 예를 들어서 가스비가 얼마 나왔다 치면 이것을 가스를 누르고 날짜는 해당 갔다 온 날짜, 그 다음에 셰프론에서 얼마, 이렇게 가스비가 얼마 나왔는지 누르고, 그 다음에 푸드 또 눌러서 인앤아웃에서 300불, 그 다음에 엔트런스 피, 그리고 국립공원 입장료 이렇게 써서 누르고, 그 다음에 사진, 호텔비 얼마 이렇게 저장하기를 누르면 방금 그 해당 투어 일정에 대한 정산이 입력이 된 거고요. 자세히 보기를 해보면 정산 기록 보기가 또 새로 뜨게 됩니다. 얘를 눌러보면 방금 제가 정산했던 이 내역을 보실 수가 있고요. 네, 이렇게 스케줄 모드에서 간단하게 스케줄 일정도 보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정산서 작성하는 것까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예약 스케줄 현황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투어 예약을 받다 보면 각자 다르게 들어온 예약이지만 투어 상품이 똑같고 투어 희망 날짜가 비슷하면 이 예약들을 같이 조인시켜서 보내면 좋을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투어 출발 최소 인원 미만으로 예약을 한 경우에는 인원이 너무 적어서 얘네들을 단독으로 예약 확정시키기가 힘들잖아요. 그럴 때 아주 유용하게 쓰이는 기능입니다. 여기 메인 페이지에서 스케줄 현황을 클릭을 해보면 지금 어떤 날짜에 어떤 투어 상품이 몇 명이 이렇게 확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몇 명이 이렇게 아직 미확정되어 있는지 이것을 테이블 형식으로 한눈에 보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예를 들어서 28일에 엔텔로 푸슈 이 상품이 가는데 지금 6명이 확정되어 있는 거고요. 이 옆에를 보시면은 지금 미확정 인원, 희망 날짜 2개 이상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마우스를 갖다 댔더니 이렇게 노란색으로 뜨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것은 지금 각기 다른 예약자가 아니라 얘를 눌러보면은 이것은 지금 예약자가 한 명인데 방금 여기에 나와 있다시피 이 예약자가 희망 날짜를 2개 이상 고른 건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보니까 28일, 그 다음에 27일에 이렇게 희망 날짜를 골라놨네요. 근데 보니까 3명이라서 적지만 28일에 이렇게 이미 6명이 확정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예약자는 이 투어팀과 같이 조인을 해서 투어를 보내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얘를 눌러보면은 여기 자세히 보기에 이 예약자에 대한 연락처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연락을 해서 이 지금 투어 날짜에 이미 확정 인원이 있으니까 이 팀과 같이 가면 된다 하고 관리자가 연락을 해서 투어를 확정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눌러 보시면은 여기에도
이 지금 예약자가 27일과 28일에 희망 날짜를 골라놨는데 28일에 이미 지금 투어 확정 인원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 투어 팀과 같이 조인을 해서 보내면 됩니다.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이날에 이미 투어 확정 인원이 있기 때문에 이 팀과 조인해서 보내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 10명 미확정 인원이 있는데 이 팀 같은 경우에는 이미 10명 이렇게 많은 숫자가 가는 투어 인원이기 때문에 바로 연락을 해서 확정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월별 정산서 기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가이드가 투어를 마치고 돌아오면 다녀온 투어에 대해서 정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한 정산 내역을 관리자가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를 해놓은 기능입니다. 여기 메인 페이지에서 월별 정산서를 클릭을 해보면 2019년 2월 정산 내용이 이렇게 요약돼서 쭉 뜨게 되는데요. 여기를 보시면 2월 동안에 투어 상품 총 매출액이 얼마였는지, 그리고 뭐 기타 상품 매출은 얼마였는지, 그리고 이 두 개를 합친 매출 총액은 얼마인지, 그리고 각 이 2월 동안에 지출 금액은 또 얼마였는지, 그리고 마지막을 보면 순이익이라고 해서 이 투어 상품 매출과 그다음에 이제 지출 금액을 뺀 나머지 투어 회사가 실제로 벌어들인 돈이 얼마인지 이렇게 정리가 되어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를 보시면 이거는 그 2월 총 그 금액을 요약해 놓은 것이고요. 이 밑에는 날짜별로 어떤 투어 상품이 매출액은 얼마고 지출은 얼마였는지 순이익은 얼마였는지 이렇게 날짜별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28일에는 엔텔로 푸슈 이 투어 상품을 갔다 왔는데 매출 금액은 이 정도 금액이었고 그 다음에 지출 금액은 얼마, 그 다음에 순이익은 이 정도였다. 이것을 요약돼서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이 내역이 궁금하다. 어떠한 내역이 자세하게 쓰였는지 보시고 싶으시면 여기 정산 기록 보기를 눌러서 이 투어 상품에 대한 세부 지출 내역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니까 여기에 이러한 지출 내역이 쓰였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네요. 그리고 여기 이 뒤로 가기를 눌러보면 또 1월에 대한 정산 현황을 보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계속 투어를 가시게 된다면은 뭐 3월, 4월 해서 이렇게 달별로 그 다음에 날짜별로 얼마를 벌었고 얼마를 썼는지 이러한 것들을 간단하게 정리돼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자동응답 메시지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투어 예약이 들어올 때 최소 출발 인원 이상으로 예약이 들어와서 바로 투어가 확정될 때도 있고 출발 인원 미만으로 들어와서 투어가 미확정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관리자가 일일이 고객에게 메시지를 써서 투어 확정 여부를 알려줘야 되면 참 번거롭잖아요. 이럴 때 메시지를 자동으로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입니다. 여기 투어를 클릭하고 자동 응답 메시지를 이제 눌러보면은 여기에 이렇게 저장되어 있는 자동 응답 메시지가 이렇게 두 가지 버전으로 나와 있어요. 첫 번째는 보시면은 희망일에 최소 투어 인원이 확보된 경우 이것은 뭐냐면은 고객이 이렇게 희망 날짜를 예약을 했는데 그때 이미 고객이 투어 최소 인원 이상으로 예약을 할 거나 아니면은 그렇지 않더라도 그 날에 이미 투어가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투어를 바로 확정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밑에 이렇게 예약이 확정되었습니다. 투어 전날 뭐 가이드가 연락을 드릴 것입니다 하고 이렇게 예약을 최종 바로 컨펌을
하는 이 자동 응답 메시지가 고객에게 자동으로 이렇게 전송이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을 보시면 희망일에 최소 투어 인원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라고 이렇게 뜨는데, 이것은 고객이 예약한 그 날짜에 최소 투어 인원이 그 미만으로 그 고객이 예약을 했거나 아니면 그 날에 확정된 투어가 없을 경우에는 그 예약을 바로 확정시키기가 어렵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고객에게 투어 조인 모집을 하고 있으니 조금 기다려 달라, 아직 좀 대기 중인 투어다 하고 이러한 메시지를 이렇게 보내주는 겁니다. 이 자동 응답 메시지는 이러한 투어 확정 같은 것을 관리자가 일일이 고객에게 메시지를 쓰지 않아도 돼서 참 편리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투어 상품 관리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운영하시는 여행사의 투어 상품들을 한눈에 정리해 놓을 수 있는 기능인데요. 여기 메인 페이지에서 투어 상품 관리를 클릭을 해보면 여기에 제가 일단 데모로 몇 가지 투어 상품들을 이렇게 입력을 해놨는데, 보시면 여기에 투어별로 상품명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가격, 1인 가격들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투어 출발 최소 인원은 몇 명인지, 그리고 이 해당 투어 상품이 몇 시간이 걸리는지, 이런 것을 이렇게 한눈에 보기 좋게 이렇게 테이블로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 자세히 보기를 클릭을 해보면 조금 더 이 상품 디테일 정보를 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아까 그 정보들을 위에 서머리로 보실 수 있고, 여기 이렇게 밑에 보시면은 월별로 성인 가격, 어린이 가격, 그 다음에 아동 가격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투어 같은 경우에는 비수기, 성수기로 이렇게 나뉘면서 가격이 각각 달라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가격들을 이 월별에 따라서 관리자가 직접 입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1월에는 성인 가격이 얼마인지, 그 다음에 어린이 가격은 또 얼마인지, 그리고 아동 가격은 얼마인지 이렇게 각각 다르게 입력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1월에는 169불이고 6월에 이렇게 피크 여름 시즌에는 성인 가격이 뭐 200불로 바뀔 수가 있으니까 200불, 그 다음에 뭐 어린이 가격은 180, 아동은 120. 이렇게 만약에 저장을 해놓게 되면은 이 투어 소프트웨어가 알아서 계산을 해서, 예를 들어 예약자가 6월에 이렇게 예약을 했다고 하면 이 지금 방금 성수기에 맞춰진 가격으로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밑에 보시면은 예약금 유형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먼저 얘를 클릭을 해보면은 여기에 성금 없음, 성금 결제 퍼센티지, 성금 결제 고정금액, 그 다음에 전액 결제, 이렇게 성금 결제 유형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투어 회사마다 성금을 받는 유형이 아마 다 다를 텐데, 예를 들어서 이 투어 상품은 성금 결제를 받는 투어고, 그 다음에 얘를 성금을 예를 들어서 그냥 퍼센티지로 계산을 해서 받는다고 하면 이렇게 퍼센티지를 먼저 누르고 이 투어 상품의 몇 퍼센트를 예약금으로 받는지 이것을 관리자가 직접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투어 상품의 10%만 성금으로 받는다고 하면 여기 10을 누르고 이제 저장하기를 누르시면은 이 예약자가 이 투어 상품을 예약을 할 때 자동으로 투어 상품 총액의 10%가 성금으로 결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퍼센티지가 아니라 투어 상품을 이제 고르면은 예를 들어 그냥 고정 금액으로 한 사람당 그냥 뭐 100불씩 예약금을 받는다고 하면 여기에 뭐 100불, 그다음에 인당으로 받는지 아니면 예약당으로 받는지 이것도 여기서 고르실 수가 있고, 저장하기를 누르면은 이제 이 사람이 예약을 하게 되면 성금 100불이
이렇게 인당으로 예약금을 이제 받을 수 있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투어 상품을 하나 추가를 해보면 여기에 추가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얘를 눌러주고 상품명은 예를 들어 뭐 그랜드 서클 2박 3일 소요시간 70시간 최소 출발 인원은 뭐 4명 1인 가격은 뭐 400불 이렇게 해보시고 그 다음에 뭐 1월에는 비수기니까 성인 가격이 뭐 400불 어린이 가격은 200 아동 가격은 100불 그리고 여름 피크 시즌에는 100불 더 추가돼서 500불 300불 200불 그리고 예약금은 고정 금액으로 인당 200불씩 받는다고 이렇게 저장하기를 누르면은 이게 나중에 이 투어가 예약이 들어올 때 방금 관리자가 예약한 이 정보대로 예약금을 받게 되고 또 투어 총 금액도 그렇게 계산이 돼서 나가게 됩니다. 계정 관리와 사용자 관리 기능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여기 메인 페이지 계정 관리에서 그 예약 경로 버튼을 눌러보면은 여기에 이렇게 다양한 예약 경로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뭐 웹사이트, 뭐 마이리얼 트립, 줌줌투어 이렇게 여행 플랫폼도 있고 그 다음에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렇게 다양한 예약 경로가 있는데 이것들을 고객이 뭐 웹사이트로 예약을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다양한 다른 예약 경로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이렇게 관리자가 예약 경로를 추가를 해서 입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예약 경로 같은 경우에는 잠시 투어에서 지금 애널리틱스를 클릭을 해보면 여기 이제 예약 경로가 이렇게 있는데요. 지금 이 웹사이트에는 뭐 15명, 마이리얼 드립 2명, 블로그 2명 이렇게 해가지고 고객들이 어느 경로를 통해서 예약을 많이 하는지 지금 애널리틱스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느 경로를 통해 예약률이 이렇게 높은지 이런 것을 한눈에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마케팅을 할 때 굉장히 유용한 그 기능입니다. 그리고 다시 계정 관리에 가서 지출 품목 관리를 눌러보면은 여기에 이렇게 다양한 지출 품목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뭐 가이드, 페이먼트, 뭐 게스, 푸드, 아들, 호텔 뭐 이렇게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가이드가 이제 투어를 갔다 오게 되면은 정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이제 그 어떤 지출 품목에 뭐가 쓰였는지 이런 것들을 여기에서 지금 입력한 것대로 이제 정산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한 기능입니다. 이곳에 뭐 지출 품목 추가를 눌러서 지출 품목 할 게 또 있다면은 여기서 이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용자 관리에서 관리자 관리를 한번 눌러보니까 여기에 그 애드민 뭐 주소 해가지고 이제 관리자가 입력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여행사에 이제 뭐 관리자들이 뭐 여러 명 된다고 하면 여기에 이쪽에 관리자 추가를 누르셔서 그 이제 관리를 할 관리자들을 이렇게 입력을 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이 관리자들이 각자 이제 이 소프트웨어 계정이 있어서 각자의 이제 아이디로 이제 로그인을 하고 이 투어 예약들을 관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사용자 관리에서 가이드 관리를 눌러보시면은 여기에 제가 데모로 입력한 몇 명 가이드들이 이렇게 쭈르륵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그 여행사에서 그 투어 가이드들이 있게 되잖아요. 그 분들의 정보를 뭐 간단하게 성명, 번호, 뭐 카톡, 이메일 주소 해서 그 가이드 분들의 정보를 여기에다가 입력을 하시고 나중에 이제 그 스케줄 일정 같은 것을 잡을 때 그때 이제 어떤 가이드분이 가시는지 여기에 입력된 대로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용자 관리, 고객 관리를 눌러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지금까지 예약을 한 고객들의 정보가 이렇게 밑에 보시면 쭉 뜨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고객의 뭐 성명, 번호, 카톡, 이메일 주소, 뭐 카드 정보, 뭐 이런 식으로 고객들의 정보가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카드 정보 유무가 X로 쳐 있는 경우에는 고객이 지금 아직 카드 정보는 없다는 뜻이에요. 이 소프트웨어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카드 정보 추가를 따로 눌러서 그 고객의 카드 정보를 이쪽에다가 입력을 해 놓으시면은 뭐 이런 식으로 나중에 카드 정보가 있다고 이렇게 체크박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그 고객의 카드 정보도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위에 보시면 고객 검색창이 있는데 특정 고객을 찾아야 될 때가 가끔 있는데, 그럴 때 뭐 고객의 뭐 이메일 주소 같은 것을 이렇게 눌러서 고객을 빨리 이렇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사용자 관리에서 회사 정보 세팅을 눌러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그 해당 여행사의 그 간단한 프로필을 여기에다가 입력을 하실 수가 있어요. 보시면 뭐 회사명, 주소, 카톡, 그 다음에 뭐 주소도 있고 번호도 있고, 이렇게 그 회사의 기본 정보 같은 것을 이쪽에다가 입력을 해 놓으시면 됩니다.